불시방송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우파 국민들한테는 조금 기쁜 소식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잠깐 잊지는 않았나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북한의 폭침으로 침몰한 천안함 오늘이 10주기입니다.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산화했고 구조하려던 한준희 대위까지 해서 46 플러스 1을 잊지 말라는 천안함 10주기입니다. 우리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새기는 날인데 잊혀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소식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여러 번 불망에 오르고 영입에 90%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1%로 떨어지고 그랬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노정객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결국 오늘 아침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박형준, 신세돈 3인의 공동선대위원장의 자택 방문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공천은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공천에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고 29일 월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겠다. 선거는 2주일 정도면은 충분하다. 비책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권의 2년을 생각하면은 자신이 있다. 내가 미래통합당을 어렵지만 선거를 한번 이끌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파 국민들한테는 일단 다행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은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이제 봄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비가 흠뻑 와가지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부 씻어내고 국민들 가슴이 황폐화되고 건조화된 그 가슴도 좀 따뜻한 봄비로 녹여주고 흠뻑 적셔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등장한 거를 야구로 비교하면은 금년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라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국민들을 대대지로 여기면서 자기네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데도 여론조사는 신기하리만큼 높았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투수라면 구원투수가 돼서 등장을 한 것이고, 타자라면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9회 말 투아웃에서 주자를 만루에 두고 대타로 등장한 분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경륜과 지혜를 살려서 자유우파한테 4월 15일에는 좀 웃고 기지개도 펴고 박수도 치고 만세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김종인 노정객께서 194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81세입니다. 노정객께서 20일 날 자신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은 16,000원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한 30여 분간 사진도 곁들이면서 회고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잘만 들으시면은 16,000원도 버시고, 또 한쪽에서는 마지막 위기에서 나온 그분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가지면서 회고록을 한번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분의 회고록을 발췌해서 그 5회에 걸쳐서 연재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1회. 문재인 대통령 주변은 좀 복잡한 사람이 있다. 대통령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라며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권력을 휘두를 게 뻔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그 측근 386 운동권 그룹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출간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잠시 멀어졌을 때 문 대통령이 밤늦게 자택을 찾아온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표에게 박근혜 후보와 완전히 결별하고 나를 도와주는 게 어떻겠소? 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회고하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수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았다며 그동안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했다. 문재인은 뚜렷한 정치적 비전이나 소신이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나라를 이끌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의 제안은 당연히 거절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제의하려 자신을 삼고 초려했던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문재인은 수줍은 사람이었다며 밤중에 연달아 3번이나 찾아왔는데 혼자 오는 법이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매번 누군가와 함께 김 전 대표를 찾았는데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맡았다.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배석자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만 거듭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배반했지만 나는 경제민주화를 꼭 이룰 테니 도와달라 했다고 했다. 김 전 대표가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저 묵묵히 들으면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었다. 자, 이제 2회로 갑니다. 그는 민주당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19대 총선과 대선에선 정치인이 변해가는 모습을 봤고 20대 총선에선 정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2016년 총선에선 문 대통령의 민주당을 도와 승리했다. 김 대표는 2000 총선 당시 정태수가 새누리당, 심지어 우정당 영석 집권을 거론했던 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런 상황 다시 106석을 달성하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오골 좁히다. 지금까지 60에서 80석 정도를 예측했고 남녀 저항도 었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23석이다. 2010 총선 당시 비례대표 이무야 친문지 풍선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평생을 사는 누구에게 잘 얻기 위해 보여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을 계속 책임지고 받겠다는 나름의 글을 썼기 때문에 내 소리와 만들고 의미를 갖는 비례대표 최순위에 내 이름을 올리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자신에게 비례대표를 직접 제의했던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6.25 구애를 앞뒀던 사람, 선거 승리만을 위해 가지는 않겠다 하니까 비례대표를 해서 왔다고 한 사람이 이제야 설명하고 나 입을 닫되 인구위 사태를 일개를 치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당은 친문 세력이 당하고 그런 분야하며 네, 물에 섰더니 보다 내노라가 아니라 숙제 파렴 모양이 아닌가 했다. 김 전 대표는 1년 2010년 3월 일당하며 의원 김 전 대표는 그동안 보아다 전하다 되면 본인이 저렇게 됐다는 식으로 한 정치인을 여러 만나 이기는 부르면서 도와고 살다. 막상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아랑곳 않고 호의호식하고 다음 선거에서 또 도와달라 호소하는 염치 없는 정당도 여럿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가리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3회로 넘어갑니다. 박근혜의 탄핵. 믿었던 대통령들의 배신당한 역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분은 봤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뿌리 깊은 정치에 대한 탄핵이다. 태순 삼성의 대단했어요. 2016년 6월 12일 김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나만 믿어도 통한 번이 배신을 역사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속고 또 국민이 스스로 자신은 정하지 못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필요조차 없다는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였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정부의 행정권 지경파 대자도였던 경제민주를 그것은 용 찾다지 창조에서 만들어내며 미국의 창조가 나온 억장의 팀 창조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지향점인데 그것이 어떻게 국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창조경제는 이름부터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풍겼는데 박 전 대통령이 출발부터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했다. 아주 혹독하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에 대한 탄핵이었다며 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박근혜를 바로 옆에서 도왔지만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이라는 여인을 삼성이 과연 어떻게 찾아냈을까 깜짝 놀랐다.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정윤회라는 인물이 상당 기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시기에도 삼성은 진정한 비선 실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삼성은 최순실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딸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딱 맞춰서 로비를 전개한 것이라며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데 수사를 했다. 그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에서 재벌행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안치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 추진 의사를. 그러나 김 전 당내 입지는 그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무너졌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 당내 친문 세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채 민주당을 탈당했고 의원직도 잃었다. 사회입니다. 재벌의 사주로 나도 정보기관에 뒷조사를 수차례 당했다.